리오스의 서울 미덕 기획팀장 정두현입니다. 오늘 리오스의 첫 서울 미덕을 진행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리오스 서울 미덕을 찾아와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리오스 Linguistic Intelligence Open Source는 언어지능 개발 오픈소스 시스템인 오픈NMT의 영역을 확장하여 언어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하이퍼 트랜슬레이션 에코시스템 플랫폼입니다. 리오스의 핵심 목표는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리오스 플랫폼의 개발사 시스트라는 1968년 설립되어 지난 50년간 인공지능 번역 시장을 선도해온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시스트라는 오픈 NMT의 시작부터 함께하여 현재 기술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리오스의 개발 소식을 듣고 이미 많은 파트너분들께서 리오스 플랫폼에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계십니다. 통합 번역 플랫폼 플리토의 이정수 CEO와 글로벌 언어 애플리케이션 할로톡의 제커레이 CEO 등이 이번 미덥에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리오스 서울 미덥이 리오스 플랫폼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미덥에서는 한국통역번역협회 박미진 사무총장님, 시스트란 김동필 부사장님, 포아이 최은석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번 서울 미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는 메시지 상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스트란의 개발사인 리오스의 개발사인 시스트란의 지창진 회장님의 환영 메시지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오스의 첫 공식 미덥에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리오스의 개발사인 시스트란 그룹의 지창진 회장입니다. 시스트란은 1968년 설립 이래 기계번역의 선구자로 활약해왔으며 세계 인류 기업들이 우리의 번역 솔루션과 기술을 신뢰하며 비즈니스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번역 솔루션을 넘어 언어지능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시스트란은 최근 하버드 NLP 연구소와 협력하여 오픈 NMT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개발자들은 오픈 NMT에서 제공하는 기반 소스를 통해 인공신경망 번역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시스트란은 오픈 NMT를 위한 주요 소스 코드와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픈 NMT 포럼은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언어지능 커뮤니티입니다. 리오스 플랫폼은 오픈 NMT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킬 것입니다. 개발자 그룹, 전문가, 번역가,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일반인까지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리오스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오스 플랫폼을 사용자와 기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투명한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리오스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인류를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미덥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환영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은 시스트란 USA의 운영부 상무인 존 폴 바라자님입니다. 리오스의 개발 업무 때문에 이번 서울 미덥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대신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존 폴 바라자님께서 지금 영상을 보내주신 영상에 저희가 자막을 입혔는데요. 이 자막은 시스트란의 음성 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적용된 자동 자막입니다. 시스트란의 자막이 적용된 존 폴 바라자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John Paul Barraza. I'm the Vice President of Operations at Sistran USA.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LIOS meetup today. First, please accept my sincere apologies for being unable to attend today's meetup in person due to our development schedule. However, I truly appreciate your attendance as we look forward to growing our business networks and sharing the great potential of LIOS with you. Combining our rich history and expertise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long with blockchain technology,
holds enormous potential for creating innovative language business processes. Sistran's founder envisioned world peace through communication. Breaking through language barriers in communication is what Sistran has worked on for 50 year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s bringing us ever closer to our founder's goal. The LEOS network has the potential to break down communication barriers and help bridge digital divides. LEOS is being actively developed, and thus we invite the community to participate. If you have ideas for improvement, please let us know. We are eager to engage with the community both in person and online. Again, I apologize for being unable to attend today's event, but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to me. Thank you, and God bless. 이어서 리오스의 파트너인 플리토의 이정수 CEO의 환영 메시지입니다. 통합 번역 플랫폼 플리토는 시스트란의 번역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리오스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 데이터 플랫폼 플리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시스트랑 리오스의 첫 서울 미더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플리토는 인공지능 번역과 전문 번역가의 맞춤형 번역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통합 번역 플랫폼입니다. 현재 173개국 국가의 850만 사용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픈NLT는 향후 인공지능 번역 기술 발전의 핵심이 될 시스템입니다. 리오스 플랫폼은 오픈NLT의 활성화를 가속시켜 인공지능 번역, 더 나아가 언어지능 기술의 진보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언어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 플리토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오스와 당사의 비전을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리토는 리오스와 함께 구축된 블록체인 기반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파트너로서 플랫폼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수많은 번역시장 당사자들이 리오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언어지능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번 서울 미더비 시스트랑 리오스 플랫폼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리오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오스 서울 미더에 환영 메시지를 보내주신 다음 파트너는 헬로톡의 제커리 CEO입니다. 헬로톡은 전 세계 언어 사용자들이 서로 언어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앱입니다. 역시 시스트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톡의 영상을 시스트란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자막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Zachary. I'm the founder of HelloTalk Language App. We are a global language community with close to more than 10 million users worldwide from almost 200 countries, and we enable users globally to exchange and learn close to 200 languages. So we are the biggest network of people with native speakers that enable people to learn through contents and services as well. We have been working with system translation for almost over a year, and we benefit a lot from systems machine translation, big data technology. We work together also on a very good English grammar correction service. So with systems technology and support, we look forward to, I think, reaching more than 50 million users by the end of next year. I learned about Sistran's LEOS project and the first ICO meetup in Korea this upcoming week. Based on our working relationship and experience with Sistran, I believe and have the confidence that LEOS project will be another successful project by Sistran, and I look forward to its successful further meetups globally. Sistran fighting, LEOS fighting. 네, 이어서 리오스의 파트너로서 이번 서울 미더를 축하하기 위해 와주신 김미진 사무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미진 사무총장님께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통역번역협회 박미진 사무총장입니다.
박수 안 주시는구나. 원래 축사를 하면 한 30분 하거든요. 근데 짧게 하라고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축사를 그러면 단독으로 한 30분 해도 될까요? 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못 오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에너지를 많이 여기다가 쏟고 저희 이번에 행사하는 리오스 플랫폼의 첫 미더에 성공을 기원하면서 에너지를 축하를 팍팍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미진이고요. 국제통역번역협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저희는 99년도부터 통역번역협회를 운영하면서 각종 통번역사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한국의 통역번역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특히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시험을 칠 때는 한 10,000명 정도 해서 매번 통역 번역사들을 발굴을 해오면서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한 10만 명 정도의 통역 번역사들을 발굴하면서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제통역 번역사가 2012년에 법무부로부터 국가공인 자격증 인증을 받아서 지금은 번역 인증 공증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저희 통역 번역사들이 공증을 하도록 법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저희 리오스 플랫폼은 저희 협회에서 인정받은 통역 번역사와 이런 통역 번역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제가 이 자리에 축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과 함께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전문 통역사 번역사들이 리오스 플랫폼을 기반한 마켓플레이스에서 생성된 다양한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동 범위가 확장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켓이 개설되면 통역 번역사들이 각자 전문 분야에서 경험에 따라서 수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각자 원하는 것을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통역 번역에서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히 번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치면 실력 있는 통역 번역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앞으로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스 플랫폼의 기초가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투명성과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오스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통역 번역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협회가 리오스의 성공을 진심하는 응원 중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오스 플랫폼에 언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리오스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오픈 NMT 시스템의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통역사와 번역사들이 리오스 생태계에 참여한다면 이전보다 양질의 데이터가 오픈 NMT에 축적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 통역사들의 번역 솔루션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훨씬 수준 높은 번역 솔루션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될수록 분야별 맞춤형 번역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번역 솔루션일수록 통번역 전문가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 리오스 플랫폼에서 전문 통번역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본 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 번역과 기계 번역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리오스 플랫폼에서 통역 번역사들이 인공지능 언어 처리 기술을 상생하고 서로 보완하여 발전하는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통역번역협회는 지난 20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통역번역을 시험을 쳐왔는데요. 최근에 작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번역 교육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역번역사를 발굴하는 시험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리오스 플랫폼이 개발이 되고 통역 번역사들이 자기들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더욱 아마 통번역사들의 권위가 서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 꼭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사를 하게 해주셔서 시스트란과 그리고 포아이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진 사무총장님. 박미진 사무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시스트란의 김동필 부사장님께서 이번 리오스 플랫폼의 총괄적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리오스 플랫폼을 설계하고 플래닝한 김동필입니다. 오늘 리오스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 앞서서 역사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고 고찰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고찰해 본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바로 현재를 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잘 아시는 비트코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1993년도에 이미 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터넷이 태동하면서 나왔던 이제 디지캐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디지캐시는 그 당시에 인터넷이 혁신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캐시라는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획기적인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1990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획기적인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윈도우 95에다가 바로 이 이캐시 시스템을 결합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1995년도에 그 당시에 들리는 풍문으로는 1억 불, 지금으로 치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죠. 근데 이 디지캐시를 설립했던 장본인은 그 당시에 이 암호학에 있어서는 가장 영웅적인 사람이었고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이 사람은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거절했죠. 두 번째 기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넷스케이프, 지금은 사라졌지만 크롬이라든지 익스플로러의 웹브라우저 시대를 만들었던 넷스케이프에서 또다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인터넷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MOIP, 자, 1995년도부터도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보내는 시스템들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넷스케이프에 제안한 거를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죠. 마지막으로 금융 쪽에서 이 카드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비자 카드사에서 자, 지금 이캐시의 파괴력은 충분히 내가 4천만 불 투자할게 했는데 이 데이비드 차움은 성이 안 찼나 봐요. No, 7,500만 불 줘.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디지캐시라는 회사가 그럼 과연 잘 되느냐? 결국은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1998년도에 결국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자기 혼자 들고 있으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오픈NNT 베이스의 시스트란 사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4,000명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록체인도 현재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픈 멤버십입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오픈 멤버십의 베이스를 두고 그 위에 마켓플레이스, 오픈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오픈된 마인드로 많은 사용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스트란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같이 소개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네트워크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 혁명, 요새는 이 혁명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차 혁명. 1차 혁명은 말 그대로 영국에서 전기기관이 나타나면서 이제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거기에 2차 혁명에서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면서 대량 생산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3차 혁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 분야로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전부 다 IT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전 세계는 4차 산업에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된 거죠. 4차 산업은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산업 전반의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이 화폐도 4번의 아주 큰 변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옛날부터는 물물 교환으로 하는 실물 화폐가 1차 혁명을 이루었고요. 두 번째 혁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본 이제를 바탕으로 한 이제 가치 화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격동의 시기는 이 근본 이제를 탈피한 신용을 바탕으로 한 달러 화폐가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에 통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2차 세계대전 말엽에 1944년 연말 말엽에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표준화된 통화다. 표준화된 통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브렌트 우즈에 모여서 미국을 대표하는 화이트 재무차관과 영국의 경제학자이면서도 화폐학자였던 케인즈가 같이 격돌을 하게 됩니다. 케인즈가 들고 왔던 거는 내놓은 이론은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 간의 송금을 할 때,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폐를 만들어 쓰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게 바로 방코르라는 화폐죠.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죠. 지금 4차 화폐가 4번째에 지금 저희가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암호화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용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 그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산업도 4번에 걸쳐서 대격변을 걸쳤고 화폐도 4번에 걸쳐서 대변혁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차 혁명과 금융의 4차 혁명을 이루고 있는 인공지능과 저희 블록체인과 두 개가 컴바인된 하이퍼 커넥티드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리오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기는 플랫폼으로 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언어로서 담을 이야기는 단어는 이 플랫폼이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지정은 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은 정거장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죠. 저희는 정확히 명명하면은 리오스는 하이퍼 커넥티드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네트워크 안에서는 주인공이 되시고 오너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고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리오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의 국가가 196개 국가고요.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근 7,000개가 넘습니다. 7,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유엔에서 이미 조사한 보고서고 그 중에 50%는 일단은 사라지고 있는 언어들이고요. 기본적으로 1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250개 언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로 지금 지구 세상에서 서로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글을 읽고 아티클을 쓰고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소통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언어가 7,000개고 100만 명이 쓰는 언어만 따진다 하더라도 250개입니다. 자, 이제는 정보의 소외계층이 없고 내가 만든 만화책과 내가 만든
아티클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실시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시스트라는 그런 세계 인류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탄생된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전 시대에 러시아와 소련이 서로 첩보전을 펼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러시아 말을 모르다 보니까 비밀 문서를 해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트란이 그런 냉전 시대에 있어서 종식을 기여했던 세계 최초의 기계 번역 회사입니다. 아까도 초반에 영상에 보시면 1975년도 소유주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소유주와 아폴로를 같이 무인 탐사로 올릴 때 거기에 우주인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문서도 소통을 하고 서로 의사소통하게끔 만들었던 게 이 소유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메인 프레임워크는 저희 시스트란이 설계를 해서 제공을 했고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미국과 소련이 합작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며 세계인들이 서로가 소통을 하게 되면 인류의 평화가 온다라고 믿었던 피터 토마 박사님이 저희 시스트란을 창업을 하시고 평생을 바쳐 시스트란 안에서 인류의 소통을 위해서 연구 개발에 매진을 하셨고 지금의 시스트란을 탄생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시스트란에 50년 동안 해온 일이 그렇게 일을 해왔고 앞으로 50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리오스 플랫폼과 같이 향후의 주인공이 돼서 인류의 기술 공헌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언어 번역 시장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언어가 7,000개가 넘고 100만 명이 쓰는 언어 또한 250개가 넘습니다. 언어 번역 쪽 시장은 거의 2020년 되면 100조에 육박하는 시장이 되고요. 인공지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되면 37조 시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자, 그러면 블록체인 시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변혁을 이루고 있는 거는 이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블록체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 평균 성장률이 61.5%로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이 블록체인 시장이 GDP의 10%를 차지할 것이라는 보고를 리서치를 내놨고요. 그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탄생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저품질의 고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많은 전자결제가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의 아직도 투명성과 또는 이 신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아직도 비효율적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요새는 블록체인의 연합을 오픈소스 연합을 하고 있는데요. 컨소시엄으로. 최근에 2015년도 9월 달에 R3라는 이 금융기관들이 9개 금융기관이 뭉쳐서 만든 협업 컨소시엄입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반 베이스고요. 왜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모였을까요? 9개가 금융기관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4개가 더 합쳐져서 최종 13개의 전 세계적으로 큰 은행들이 뭉쳤습니다. 왜냐? 블록체인은 관리 비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중앙 집권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미국으로 송금한다.
그러면 즉시 송금이 되고 송금에 대한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R3 컨소시엄으로 많이 모여드는 금융 쪽들이 그쪽으로 보고 있고 많이 모여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한 요새는 금융기관을 넘어서 국가기관이 이제 암호화폐를 공식 인정하면서 발행하는 사례가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세갈이라는 이제 디지털 세갈이라고 해서 직접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에 발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루블이라고 해서 아예 지금 발행을 하라라고 이미 지시가 된 상태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 대통령님께서 직접 중앙은행에다가 암호화폐 발행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 암호화폐가 탄생되면서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성공할까?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벌써 암호화폐가 탄생한 지가 근 10여 년이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은 됐습니다. 시장에서. 초기 시장을 지나서 성장을 찍고 버블을 지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지금 지켜보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이제는 그냥 지켜만 볼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봐야 하고 적용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4차 혁명으로 많은 변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돼서 새로운 거를 만들고자 하고 그런 열망들이 각 산업 전반적으로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오스는 바로 이 두 가지 기술이 결합된 하이퍼 커넥트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지금은 산업에서 4차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주역으로 인공지능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이 금융의 화폐 혁명을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 4와 4가 더하면 8 맞나요? 다 8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럴까요?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인피니티입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무한대는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기술, 하이퍼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탄생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이퍼 트랜슬레이션 에코시스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리오스는 세 가지의 레이어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하부에 있는 오픈NM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올 2월 달에 그 마이브리치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사이트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 중에 인공지능 관련된 게 8,800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상위 랭크 32에 있는 30개 프로젝트를 선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시스트란에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오픈NMT가 2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 표준을 리드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고 파괴력이 세죠. 왜? 오픈 멤버십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고 그 안에서 자기 걸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오픈NMT 베이스 위에 저희 시스트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 결집한 언어지능의 결정체 시스트란 사스가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4차 혁명의 금융의 4차 혁명을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만든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시장 자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오픈 마켓입니다. 저희 시스트라는 오픈 소스에 기반을 둔 오픈 마켓을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의 리오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리오스의 오픈마켓은 트레이너, 아까 그 박미진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번역사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 번역사 또는 전문가 그룹. 전문 그룹과 그다음 인공지능에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헬로톡의 1000만 유저, 플리토의 850만, 2000만 유저가 저희 이 리오스 플랫폼 안에서 같이 상생을 할 겁니다.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리오 가지고 많은 걸 구매하시는 이 구매자들이 바로 같이 네트워크상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시스라인 사스와 오픈NFT가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중심을 두고 이런 형태대로 새롭게 조합이 되고 재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오스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려면 기름이 있어야겠죠. 누군가 기름을 줘야 됩니다. 그런 기름은 저희가 시스트란이 먼저 제공을 합니다. IoT라는 이런 기름을 넣어주게 되면 새로운 전문가들이 자기의 노하우, 그 다음에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노하우, 지식, 데이터가 이제는 돈이 되는 세상이고 이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하우와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IoT에다가 새로운 모델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모델을 베이징 모델을 사서 자기의 노하우와 지식을 넣고 또는 데이터를 넣고 이렇게 되면 저희 스마트 컨트롤에게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금은 연결이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에 다양한 연결이 있으면 1:N으로 직접 결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구매하실 때 내가 카드로 딱 결제를 하면 내가 책을 산다 그러면은 아마존에다가 결제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내가 카드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피지사라는 게 있고 또 은행이 끼고 카드사가 낍니다. 한쪽에 집중화가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사고 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은 이제 뭐 개인 정보가 털렸어요 또는 은행이 뭐 카드가 털렸어요 얘기하는 게 모든 게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모델을 사가지고 내가 이 모델을 또 나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넣고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봇 IT라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 리오스 플랫폼 안에서 어떤 사용자가 나는 로봇 IoT 관련된 문서를 번역하고 싶고 또는 해외에서 비즈니스 할 때 통역도 하고 싶고 여행 갈 때 내가 핸드폰에 넣어서 가지고 가고 싶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구매자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구매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전문가 그룹과 그 다음에 회사 쪽으로 같이 자동 분배가 되게 되죠.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모델 자체는 간단하게 도식화한 거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10명이 또는 20명이 100명이 새로운 모델을 계속 만들게 되면 1번부터 100번까지 각각의 사용자들에 대한 저작권이 다 보호가 되고 맨 마지막 101번째 구매자가 제품을 암호화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동시에 100개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 시스란이 꿈꾸는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터 토마 박사가 월드 피스를 꿈을 꾸셨어요.
저희 시스트란이 주창하는 것도 바로 그 철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요. 향후 50년 동안 앞으로 올 50년도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저희 그 오픈 NFT 쪽에서 리오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오픈 NFT 쪽을 연구 개발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7,000개에 넘는 언어 중에 그 50%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언어만 하더라도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많은 문화유산 자체를 해독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누가 할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고요? 돈이 안 되니까. 저희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선구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인류 평화를 위하고 기술 공유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스 플랫폼 내에서 생산되는 리오를 가지고 오픈 NFT 쪽에 소수 개발, 소수 언어, 저개발 국가에 이 사라지고 있는 소수 언어들을 연구 개발해서 무상으로 도네이션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개발 국가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를 가지고 저희 리오스 플랫폼 안에서 신규 만화 작가가 무상으로 만화를 만들었어요. 올렸습니다. 무상이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이제 번역사님께서 이거 재밌네? 번역을 했어요. 그걸 또 무상으로 제공하실 수 있는 거죠. 제공했어요. 자, 이 만화책이 소수 언어로 번역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 부분은 이 만화책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하이퍼 커넥트 네트워크를 타고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를 타고 가서 아침에 만들어진 만화가 1시간 뒤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소년이 읽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정말 멋진 세상이 아닐까요? 네, 저희 리오스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스트란의 김동필 부사장님, 리오스의 하이퍼 트랜슬레이션 에코시스템의 컨셉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2부 진행,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이제 2부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휴식 시간 중에 시스트란의 기술력을 짧은 시간이나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는 영한, 한영, 자동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트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시스트란을 검색하시면 영한, 한영 번역 기능을 포함해서 더 많은 언어로 시스트란의 솔루션을 지금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리오스 플랫폼에 참여 의향이 있으시거나 향후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행사장 앞에 마련된 데스크에서 참여 의향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명함이 있으시다면 명함을 대신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10분 후에 5시부터 다시 2부 순서로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는 리오스 플랫폼의 블록체인 개발팀 리더를 맡고 계신 최흥석 소장님께서 리오스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잘 나오나요? 네. 아까 먼저 나오는 줄 알고 한번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쇼킹하지는 않네요. 자, 리오스 시스트라는 ICO에서 블록체인 개발을 맡고 있는 최흥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리오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오스 프로젝트는요, 오픈 NMT 기술에 기반한 인공 언어 지능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오픈 NMT 기술에는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요. 그 많은 엔지니어들에게 저희는 기술의 대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리오스 생태계가 풍부하게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리오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엔지니어들에게 그들이 만들어오는 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주고,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유통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유통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코인이 리오스 코인 리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들만 살아가는 생태계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공 언어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통역 쪽이나 번역 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자료, 좀 더 양질의 자료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만들어 놓은 자료는 아주 고급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팔 데가 없어요. 유통 시스템이 없습니다. 유통 시스템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형의 저작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누가 소유인지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시스템이 없고요. 가치를 평가해주는 시스템이 없고 유통해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희가 컨텐츠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개의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을 만들 것입니다. 리오스 블록체인은 두 개의 엔진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는 코인 블록체인이고 또 하나는 컨텐츠 블록체인입니다. 코인 블록체인은 좀 단순합니다. 구조가. 왜냐하면 지갑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숫자만 넘어가면 돼요. 레코드가 단순하죠. 그렇지만 코인은 거래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코인 블록체인은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리고 빠르게 거래가 완결돼야 된다. 라는 것의 특징을 가져야 되죠. 컨텐츠 블록체인은 좀 다릅니다. 컨텐츠 블록체인은 복잡해요. 내려갈 내용이. 당연히 컨텐츠의 내용도 다르고 컨텐츠의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내용도 다르죠. 컨텐츠의 주인이 한 명이면 좋은데 10명, 100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게다가 그 컨텐츠의 소유자 각각이 갖고 있는 지분 비율도 다 달라요. 복잡해질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컨텐츠 블록체인은 저장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부여해야 돼요. 또한 컨텐츠를 사용하는 율이 많습니다. 컨텐츠를 등록하는 율보다 사용하는 율이 100배, 1000배는 더 많겠죠. 따라서 그런데 컨텐츠를 사용할 때마다 저 컨텐츠는 네가 사용할 권한이 있어? 너는 권한을 갖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항상 검증해야 돼요.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사용 권한에 대한 승인과 검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컨텐츠 블록체인은 빠른 것보다는 빠르게 검색돼야 되고, 그 빠른 등록보다는 빠른 검색이 돼야 되고, 저장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효율적인 블록체인의 운영을 위해서 2개의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겼느냐? 3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노드는 좀 전에 설명했던 것과 똑같게 코인 노드하고 컨텐츠 블록체인 노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비즈 노드라는 생판 듣보잡 레이어가 하나 있죠. 얘는 뭐냐면 블록체인 노드를 효율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로직이 담겨있는 레이어예요. 마찬가지로 쌍둥이처럼 코인 비즈 노드가 있고요. 컨텐츠 비즈 노드가 쌍둥이처럼 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 노드는 뭘까요? 터미널 노드는 지갑입니다.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지갑이에요. 근데 지갑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터미널 노드는 여러 가지 보안 모듈을 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오스 마켓, 리오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돌아가기 위한 각종 인터페이스 모듈들의 구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은 없어요.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UI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거는요, 웹뷰라고 불려지는 웹 브라우저를 하나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터미널 노드가 비즈 노드에 코인 비즈 노드하고 만나면 지갑으로 동작할 겁니다. 터미널 노드가 코인 비즈 노드의 컨텐츠 비즈 노드하고 만나게 되면 컨텐츠 브라우저가 될 거예요. 만약에 리오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떤 컨텐츠를 구매하기 위한 액션이 발생한다면 리오스 마켓플레이스는 비즈 노드로 연결돼서 비즈 노드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와 기능들을 활용해 체인에 접근하는 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체인에 직접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터미널 노드도 비즈 노드로 하고 비즈 노드가 체인 노드로 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설명할 게 많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블록체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블록체인에 많은 특징들이 많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2가지만 꼽았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크를 통한 탈중앙화입니다. 또 하나는 블록을 쌓아 올리는 저장 방식이죠.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저장 방식입니다. 자, 왜 이런 2가지 특징을 강조하느냐? 네트워크를 통한 탈중앙화를 위해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했기 때문에 해킹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됐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탈중앙화가 됐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됐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고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블록을 쌓아 올리는 저장 방식에 무슨 특징이 있는 걸까요? 거기에는 한번 들어가면 못 고쳐요.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고친다.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반대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무결한 데이터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 다 나왔습니다. 완전 무결한 데이터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장하는 해킹되지 않는 자율 시스템. 이게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잊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도대체 뭘 잊어버렸나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은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DB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라는 것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서버를 없애버렸어요. 서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은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시스템이 좀 엉망이 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와 여기에서 데이터를 많이 분산하는 방식으로 탈중앙화를 이뤘거든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는 많아졌습니다. 몇 개 없나요? 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화면 꽉 채워도 모질랄 정도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위해서 서버를 없애버리고 데이터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잊어버린 것도 많다고 했죠.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시스템은 이렇게 클라이언트, 번역, 채팅, 메모, 일정 관리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있고요. 서버가 있고 DB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서버 없애버렸다고 그랬어요. 같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없어지냐면 이렇게 없어져버려요.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지갑만 남았습니다. 우리 블록체인 갖고 무슨 멋있는 거 하시는 분, 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갑뿐이 안 쓰잖아요. 클라이언트 다 없어졌어요. 데이터 처리 속도는 매우 느려졌습니다. 자원의 낭비는 극심해졌죠. 굉장히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건 있어요.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좋은 거,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걸 다 해놓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리오스 시스템은 서버가 없이 안 돌아요. 우리 리오스 시스템은 지갑만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 설계하신 거에 보면은 아직 생각하지도 못한 미래의 서비스까지 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리오스 플랫폼에서는. 서버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서버를 만들면 탈중앙화가 안 되는 것인가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하여서 탈중앙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요, 분산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만이 아닙니다. 서버를 많이 만들고 거기에 비즈니스 로직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데이터만 분산하냐? 아니다. 나는 비즈니스 로직도 분산을 시킬 것이다. 서버를 많이 만들겠다. 네가 DB 서버 만든 거, 블록체인 DB 서버 많이 만든 것처럼 비즈니스 서버도 많이 만들겠다는 거죠. 비즈니스 서버를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블록체인과 서버 네트워크를 메시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와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기존에는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탈중앙화가 하나뿐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탈중앙화로 효과적이었는데, 서버로 만들어진 탈중앙화가 하나 더 생겼어요. 나는 탈중앙화 하려는 것보다는 서버를 복원하려고 했거든요. 서버를 복원하려는 고민을 시작했는데 탈중앙화가 된 또 하나의 축이 생겼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죠. 마땅스럽더니 돈을 주셨어요. 이제 클라이언트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서버가 하나뿐이 없는 때는 계속 그 서버랑 접근해야 됐었는데, 이제 서버가 많아요. 저 서버가 좀 느리면 글로 안 갑니다. 다른 데로 가도 돼요. 클라이언트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이 그림을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분산에 의한 데이터 분산을 의한 탈중앙화가 하나 있고요. 비즈니스 로직의 분산을 통한 탈중앙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2차원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블록체인은요, 두 개의 탈중앙축이 적용된 아주 높은 안정성을 가진 블록체인입니다. 리오스 블록체인이에요.
2차원 블록체인은요, 서버의 기능이 되살아나서 기존의 블록체인이 못하던 많은 서버가 하던 기능들 거의 다 할 수 있고, 중앙 집중형이 갖고 있었던 아주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해졌어요. 와우, 굉장히 좋아진 서비스입니다. 2차원 블록체인은요, 이중 분산에 의해서 동작하니까 여기 M자, N자 괜히 써놓은 거 아니거든요. M 곱하기 N이라고 N에 의한 노드의 확대성이 발생합니다. 노드가 팽창을 하죠. 그래서 적은 노드로도 블록체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극심한 낭비라는 그런 아주 블록체인의 적폐를 없애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것이 리오스 블록체인 시스템의 전체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비슷한 얘기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허가형으로 구축을 하여서 고속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성능 블록체인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비즈 노드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로직을 분산시켰고요. 터미널 노드는 클라이언트로서의 최적화를 이뤄서 체인에 붙였습니다. 이제 이 리오스 블록체인에서 프로토콜 패킷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왜냐? 비즈니스 로직을 분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패킷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중에 비즈니스 로직은 어떻게 분산되는가도 한번 쳐다봐야겠습니다. 자, 최초의 리오스 마켓에서 컨텐츠를 누군가 하나 구매한다고 신청을 하면요, 터미널 로드로 데이터는 전송됩니다. 컨텐츠 ID 값이 전송됐겠죠, 터미널 로드로. 그러면 터미널 로드는 자기가 아닌 다른 비즈 노드에게로 이 요청 자체의 문법은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요청된 컨텐츠가 어떤 내용인가,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 설명은 맞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패킷이 한 번 더 흘러갑니다. 최초 만들어진 패킷에 뭔가 좀 더 더해진 내용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번 또 다른 비즈 노드로 전달되는데요. 자, 그 컨텐츠가 누구가 소유했다더라. 그런데 누구는 5% 갖고 있고, 누가 10% 갖고 있고, 누구 30%의 소유 지분을 갖고 있더라. 라는 구체적 데이터 정보를 다른 비즈 노드에서 갖고 올 거예요. 이 노드 하나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분산됐어요. 그리고 나서 터미널 노드가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알았으니 여기다 서명을 해야 되겠다. 패킷에 서명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려줍니다. 이제 최초 호출한 비즈 노드는 완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노드로 트랜잭션을 보내서 거래를 끝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해커가 들어와서 최초의 요청을 왜곡했다고 해보죠. 이 왜곡된 데이터는 두 번의 검증을 거치는 동안 필터링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사용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거짓이라고 판명이 날 테니까. 해커가 말입니다. 마지막에 다 완성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보낼 때 해킹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말입니다. 서명에 의해서 완전히 보호되고 있던 패킷의 무결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패킷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세이프티 프로토콜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입니다. 이제 코인과 지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요. 1번 지갑에 30만 코인, 2번 지갑에 50만 코인이 들었네요. 이건 코인인가요? 이거 코인 맞나요? 코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코인이니까 지갑에서부터 전성은 돈을 보내야 되겠네요. 한 10만 코인만 보내보겠습니다. 지갑 1번에서 2번 지갑으로 10만 코인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나요? 1번 지갑에서 그냥 10만원 빼고요. 10만 코인 빼고 2번 지갑에 10만 코인 더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거래인가요? 트랜잭션인가요? 코인 만들기 무지하게 쉽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게 왜 코인이 아니죠? 경제적인 문제, 경제학적인 문제, 또는 사회학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는 다 벗어나고 저는 엔지니어적 관점에서만 코인을 좀 바라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은요, 안전한 저장소가 있어야 돼요. 안전한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잘 보관되고 있어야죠.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누가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보안 장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그런 게 없었어요. 거래를 할 때는요, 완전히 패킷이 암호화돼서 보호된, 서명으로 보호된 패킷이 전달되어 무결성이 깨졌을 때는 패킷이 잘못됐으면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보호된 프로토콜, 안전한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돈을 보내려면 그 코인은, 너는 그 코인을 어디서 구했는데, 네가 코인을 구한 원천을 밝히지 못하면 너는 그 코인 훔쳐온 코인이니까 못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코인을 만들 수 없어야 돼요. 이것 자체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완성해주지 못한 코인은 코인이 아닙니다. 존재의 증거요? 그게 블록체인이 만들어주잖아요. 블록체인입니다. 계속해서 데이터가 연결돼 나가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코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 밖에도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싸야 돼요. 뭐 1,000원짜리 파는데 10,000원 수수료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또한 뭐 거래 시간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차적인 거고, 일단 이런 것들 증명하지 못하는 코인은 코인이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보여드릴 때가 된 거네요. 저희는 아까 설명했던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테스트베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실험을 했습니다. 약 10만 번 정도의 패킷을 정도를 계속 테스트했는데요. 3만 번, 5만 번, 7만 번, 10만 번 아주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테스트했습니다. 이거는 그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보시면 평균 4,000번의 트랜잭션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4,000번이라고 하면요, 초당 4,000번입니다. 그러면 하루에는 3억 5천 번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한국에서요, 신용카드와 같은 디지털 결제가 하루에 약 4,500만 건 정도 된답니다. 그거는 디지털 결제 다 포함한 거예요. 신용카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결제를 포함하면 이게 면대면 결제 빼고 4,500만 건 정도 된답니다. 그것은 초당 한 500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실험이지만 현재 4,000건을 성공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테스트베드 구축해서 완료를 했어요. 지금도 아직 테스트베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테스트 다시 하자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자, 그러면 성능 잘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에서 했는데 뭐 컴퓨터 한 대 갖고 했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총 144대의 가상머신 서버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돌렸냐고요? 총 5군데 거점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다음번에 봐야 되겠네. 메인 노드만 뿌려서 그런가 봐요.
저희는 총 5군데 거점 센터를 마련했고요. 거점 센터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호스팅 업체입니다. 호스팅 업체에서 필요한 만큼의 클라우드를 빌렸어요. 테스트 목적으로. 그리고 거기 각각의 서버를에다가 144개의 가상 서버를 흩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로컬 네트워크에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가 만드는 블록체인은 설명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단론하여 말하건대 리오스 프로젝트, 리오스 마켓 플랫폼에 가장 최적화된 블록체인을 설계하였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예,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리오스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최흥석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알아들었어. 예, 다음은 저희 참석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최흥석 소장님과 김동필 부사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저희 미더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 저희 리오스 플랫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 앞에 있는 스텝이 가서 마이크를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준비가 되면 바로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오스 플랫폼에 대한 질문 어떤 거나 다 좋습니다. 네, 전해드리세요. 축사를 하러 왔지만 궁금한 게 많아서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통역 번역사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이 플랫폼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을 저희 통역 번역사들은 굉장히 컴맹들이 많은데 블록체인도 그렇고 플랫폼 설명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구도로 그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 또 돈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비건 이제 번역사님들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만화 작가 분께서 이제 내가 뭐 요새는 저희가 대부분 많이 네이버에다 많이 올리시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올리려면 네이버 올리고 또 수수료들도 네이버에 내야 돼요. 그건 이제 오픈마켓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인 작가다 또는 뭐 유명 작가든 뭐 중견급 작가다. 저희 리오스 플랫폼에다가 내가 만화책을 내가 이번 오늘 집필한 거야 100원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번역사님께서 나는 이거를 100원에 올렸으니까 100원에 일단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번역사님께서 뭐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시겠다. 자, 프랑스어로 번역하였어요. 자, 나는 이거를 150원에 팔 거야 라고 올립니다. 그러면 150원짜리 만화책이 탄생이 된 거죠.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고 나 이거 150원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왜? 한국어로 돼 있는 만화책이 프랑스어로 즉각적으로 전송이 되니까요. 그러면 최종 구매자가 150원 결제를 하면 아까 저 최홍석 소장님 얘기하셨던
가장 중요한 탈중앙화. 그게 이제 중앙에 누군가가 결제할 때 개입되는 게 아니라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면 스마트 컨트랙에 따라서 원 저작권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그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은 자기의 노하우인 거죠. 자기의 어떤 경험, 기술 이런 부분들을 저작권 보호를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투명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불어로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올라갔는데 나는 뭐 번역사는 아니지만 불어를 잘해. 근데 보니까 저기 뭐 스왈리어로 좀 번역을 해서 좀 하면 될 것 같아. 갑자기 또 번역을 했어요. 150원 주고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150원 주고 구매해서 소소하니까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200원. 200원을 이제 자기는 팔겠다고 딱 올립니다. 변호사님 올리셨어요. 자, 그러면 저쪽에 있는 스왈리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딱 보더니 이런 것도 스왈리어로도 돼? 사는 거죠. 200원 주고 구매를 하십니다. 그럼 최종 구매자는 저작권자를 가지고 계신 세 분한테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간단하게 번역사님과 웹툰의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만 가지신 분,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빈 깡통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가릴 거냐.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 수도 없고요. 대부분이 많은 기술과 데이터가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쪽에 많이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느냐? 절대 공유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오스 플랫폼을 만들게 된 거고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신 분들이 일단은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 관련된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그걸 할 줄 아는 기반 시스템은 저희가 이미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쓰실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근데 강아지 그림이 없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취미로 강아지 그림만 한 수백 장을 찍었어요. 쫙 올렸어요. 난 강아지 그림 데이터만 있어. 500장. 자, 이거 나 10,000원에 팔래? 했더니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여기 강아지 저기 그 데이터가 있네? 트레이너,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사가지고 저희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 결과값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중고거래. 우리는 대부분이 지금 이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1대1로만 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TV를 누가 중고를 팔았어요. 근데 나는 얘를 조금 더 개작을 해서 고쳤어요. 고치고 거기다가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기능으로? 시스탄에 지원하고 있는 오픈NMT 진영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넣어가지고 새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순히 번역사뿐만 아니라 데이터 많은 생태계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지만 그 금융 쪽이 이합집산 모여서 지금 그 R3라는 컨소시엄에서 지금 많은 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의 단순한 생각은 아니고요.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뭘 만들었냐면 하이퍼 프로젝트 컨소시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하이퍼 프로젝트라는 거는 현재의 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 잘 만드는 에어버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다임러, IBM, 셉 이런 큰 대기업들이 같이 뭉쳐서 새로운 공급망을 이제 공급망 구축 솔루션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다양한 산업들이 이합집산 모여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시스란이 하고 있는 리오스 플랫폼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하이퍼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오픈NMT 진영과 이 커뮤니티 4,000명과 이 거대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이 공유 프로젝트에 같이 협업이 된다면 얼마나 큰 생태계가 만들어질까요? 아마 상상을 불허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미진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번역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컨텐츠를 유통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디지털 컨텐츠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내가 10번 팔았다, 20번 팔았다 말 안 해주면은 주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쓰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우지 못하는 아주 성능 나쁜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그로 인해서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아마 저작권의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은 가치가 적정하게 매겨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겨진 가치를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것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께서 상세한 설명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지금 손들어 주신 분이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수라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조금은 이해되는 반이 되었고요. 설명 중에 보면은 중간에 서버가 없는 체계로 가다가 지금 시스트란의 컨텐츠 서비스가 어쨌든 서버 베이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다시 도입 하셨다고 그랬고 그 중간에서 2D 개념으로 하셔가지고 메시 개념으로 앵곱하게 또는 2D 개념으로 어프로치 하시면서 처음으로 네이밍 또는 최초로 어프로치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아까 발표 시간에 좀 적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2차원 분산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물론 2차원 분산 레저라는 말은 그런 다른 블록체인 백서들에서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2차원 분산 원장이 아니라 2차원 분산 네트워크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분산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만이 아니다. 분산될 수 있는 것은 비즈 로직도 분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면 비즈 로직은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첫째로 분산되려면 일단은 서버는 많아야 된다. 나머지는 그 안에서 서버들 간에 어떻게 프로토콜을 주고받을 것인가. 그래서 분산의 효과를 낼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그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아이디어라든가 논리의 확장 또는 심화시켜야 되는 과정은 좀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답이 되셨나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마 다들 왜 해킹됐을 때 서버가 필요 없고 서버 해킹하면 다 서버 30개 100개, 10,000개 해킹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해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6억 7천만 불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블록체인에서 해킹은 전체의 네트워크의 51%를 장악해야 돼요. 아까 저희 최홍 소장이 말씀하셨던 블록들이 생성되고 그거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50%가 그걸 승인을 해줘야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되고 인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바꾸게 하려고 하면 51%에 해당하는 컴퓨터 자원을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걔를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냐 산술적으로 보면 6억 7천만 불이면 한 7천억 정도 되네요. 7천억을 동시에 컴퓨터를 사가지고 돌려야 돼요. 거의 불가능해 아까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 불가능하고 서버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더라도 그게 우리가 아는 서버는 한 서버가 모든 기능을 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블록체인 노드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충분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두 번째 발표하신 소장님께 드리겠는데요. 테스터 베드에서 실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속도가 코인 블록체인 쪽인지 아니면 컨텐츠 블록체인 쪽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번역이나 아니면 저작권, 아니면 데이터 쪽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험한 데이터는 코인 데이터베이스, 코인 블록체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구조는 거의 다 맞췄는데요. 데이터량은 좀 작게 해서 빠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코인 블록체인에서 테스트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대여한 대여한 서버가 그렇게 고급 서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성능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이 중요한데 지금은 특별히 무슨 네트워크 환경을 위해서 튜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국에 있는 호스팅 업체 한 5군데에서 서버를 이미 대수씩 빌린 거거든요. 뭐 그 정도 환경에서 테스트된 결과입니다. 실제는 좋은 환경을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긴 합니다. 네, 질문 주신 게 이제 데이터, 그 다음에 번역사, 그 다음에 이거를 서비스하는 사용자, 이렇게 지금 그 간단하게 도식화를 한 거고요. 그 자체 하나가 전부 다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고요. 미디어, 지금 이 판도라 TV 같은 경우에도 같이 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번역사분들께서 또 번역을 해서 새롭게 판매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번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성 데이터, 음성 인식 관련된 것들도 그 시장 나름대로 또 확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제가 발표할 때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언어 번역 서비스는 거의 100조 시장이 가깝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다국어로 발간을 하거나 또는 번역해서 봐야 되고요. 지금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하는 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저희 코인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뭐 헬로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플리토라든지 이런 서비스 사업군, 그 다음에 트위치, 캐나다의 유명한 게임 방송이죠. 이제 트위치에서 이제 그렇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등등 이런 BM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지금 현재는 언어적 저작권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혹시 예술 작품이나 다른 그런 분야에 대한 권리 보장 같은 그런 기술적인 접근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서버가 여러 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복잡한 블록체인의 느낌을 옆에 온 친구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간단한 만화책 같은 거 하나를 올렸을 때 그 수많은 서버와 블록체인이 다 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논리적 그 분산에 의해서 어떤 효율적 접근에 대해서도 뭔가 그 기술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버가 많아서 많이 복잡해 보인다라는 말씀, 뭐 그림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DB 서버도 모두 복사본 똑같은 버전들이잖아요. 똑같은 풀로드가 항상 똑같은 겁니다. 그렇듯이 서버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서버들이 분산되어 있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프로토콜의 단계에 따라서 1번 단계를 호출해주고 2번 단계는 다른 서버로 3번 단계는 또 다른 서버로 호출하는 과정을 같이 처리합니다. 그런 과정을 처리하는 것은 터미널 로드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분산 네트워크 형성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발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조금 복잡해졌을 뿐 안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저런 환경에서 테스트 됐을 때 성능의 저하가 거의 안 일어나고 풀 성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실험을 저렇게 해보고 와우 그랬거든요. 저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거를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 정도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복잡도는 좀 있지만 프로토콜에 흘러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복잡한 거는 엔지니어들이 제가 좀 복잡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좀 더 질문 주셨던 예술 작품에 대한 부분, 뭐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을 텐데요. 일단 뭐 상표, 뭐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이 생태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진화 발전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제공하는 원 저작자가 있고 그걸 개작하는 또 하나의 사용자가 있다라면 그 마켓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갖추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더 의견 없인 걸로 제가 알고요. 예, 두 분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리오스 서울 미덕 긴 시간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리오스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다음 미덕 때도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서울 미덕 모두 마치겠습니다.